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제 성향이 미리 이거 해놨을 때 또 곰팡이가 생기면 어떡하지를 고민하는 성향의 사람이라기보다 일단 해놓고 나는 급한 게 뭐예요? 세입자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겉으로는 티가 안 나게끔 만들어 놓는 게 저는 1순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곰팡이가 또 올라왔다던가 심해졌다라고 하면 그때 차라리 곰팡이 업체를 불러준다거나 곰팡이 페인트를 쓴다거나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되게 생각이 짧은 사람이어서 그렇게 행동하는지 모르겠는데 급한 불부터 끄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런 거를 완벽하게 처리해놓고 하려고 하면 행동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생각도 저는 조금 드는 것 같아서. 안녕하세요, 작가 반지성입니다. 오늘 또 저희 교육생께서 명도를 완료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특별하게 두 분이서 같이 진행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은평구 구산동. 은평구 구산동 낡은 반지하, 선생님 이미지랑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오래된 곰팡이가 넘치는 반지하를 낙찰을 겁도 없이 받으셨어요. 심란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조금 드는데 그거는 집 한번 같이 보기 전에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특별하게 두 분이 자리를 같이 하셨는데 어떤 관계신지? 저는 전업주부고 만으로 43살. 수업은 2월 말까지 들었어요. 우리 만난 지 한 달, 두 달 정도 된 것 같네요. 두 달 만에 낙찰은 2개. 네. 그리고 첫 번째 물건은 벌써 임대가 네, 완료. 내일 계약서를 쓰러 간다. 마음 불편한 반지하에 왔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편안한 구석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옆에 계시는 분은 익숙한 그림자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선생님은 낙찰자분과 어떤 관계이신지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외곽으로 쫓겨났습니다. 네. 언니께서는 작년쯤에 영상 한번 출연도 해주셨고 네. 그 목동 반지하에서 네. 그것도 월세 잘 나간 거죠. 나갔어요. 선생님이 친한 동생을 소개시켜 주셔서 저한테도 굉장히 은인이 아니신가라고 생각이 좀 아니에요. 들어요. 그때 목동 반지하랑 뭐 화곡동도 그때 네. 낙찰 받으신 게 있는 거고 최근에는 원종동 네, 부천. 원종동의 지상층 빌라도 네, 낙찰을 나갔어요. 받으셔서 임대가 네. 이 월세 받는 맛이 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때 충전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같이 오시게 됐는지 친한 동생이니까 선배로서 또 선생님 보고 싶고 아유 고맙습니다. 귀한 선생님 만나고 싶으니까 오겠다고 했죠.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항상 누워 계시느라고 바쁘신 분이신데 또 이렇게 어렵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기억력이에요. 그러면 우선 집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원래 거주하셨던 분은 채무자분이 계셨는데 거주는 한 얼마나 하신 거예요? 되게 오래 하셨던데. 세월의 흔적들이 되게 많이 2005년부터 하셨나? 야, 네. 20년을 계셨네. 네. 20년 계셨다고 하면 마음이 조금 놓이네요. 근데 저희가 여기 집 명도하고 나서 앞집분을 만났었어요. 근데 앞집분께서 본인이 낙찰을 받고 싶었다. 그래서 임대를 놓고 싶었다. 여기 너무 살기 좋다고 그런 말씀 하셔가지고 저도 미안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이렇게 건물에 계시는 분이 틈을 낸다라고 하면은 이 집이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증거가 아닐까라고 생각 조금 들어요. 선생님이 그때 부동산 운이 많이 들어오면서 또 좋은 반지하를 저는 잘 낙찰 받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마음이 아까 놓였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20년 정도 계신 집 치고는 그러면 컨디션이 좋은 집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채무자분이 들어오시면서 돈을 좀 쓰셨구나라는 흔적들도 되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특히 샤시도 다 돼 있고 버것만 하더라도 한 1,000만 원 돈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미 1,000만 원 세이브했다. 네. 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조금 애매한 게 우리 네. 싱크대 같은 경우는 싱크대도 오시면서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약간 애매하다. 문짝도 좀 안 맞고 색깔이나 이런 건 괜찮은데 상판도 되게 더럽고 그래서 우리가 바꿀까 라고 고민했는데 결정한 게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죠? 문짝만 교체하는 걸로. 문짝만. 네. 문짝 교체하는 게 보통 한 짝에 3만 원 정도 할 거니까 20개 좀 안 되게 되겠어요? 그러면 한 50만 원 돈이면 다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혹시라도 비용이 좀 크다 하면 화보장 있는 것만 바꿔도 좋을 것 같고 근데 하는 김에 뭐 다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상판이 오염이 심한데 걔는 갈아가지고 닦아주시는 분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네. 마음에 안 들면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것도 그러면 한 5, 60만 원 돈이면 깨끗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굳이 새 싱크대로 바꾸는 건 과한 소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저는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장판이랑 도배도 물론 새로
하면 될 것 같고, 곰팡이가 엄청 심해요, 네. 방마다. 특히 저 안방 같은 경우는 곰팡이가 완전 썩어 있는데, 저은방도 그렇고. 네. 저 상태에서 그냥 잘 살고 계셨던 거예요? 가구 있는 데가 좀 곰팡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바다 보니까 장롱에 놓여 있었던 자국도 있었으니까 장롱에 가려져 있어서 저희가 심했다는 생각도 드니까 물론 저도 걱정이 되는데, 저기는 그냥 기본 도배만 하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곰팡이가 퍼져나가는지 생기는지를 보면 좋을 것 같고, 곰팡이 업체를 써가지고 수리를 한다고 하면 비용이 비쌀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몸으로 때우는 방향으로 네. 남편분 이럴 때 좀 써먹어야 되지 네, 않을까 네. 생각도 들어요. 도배 사장님들이 보통 오시면은 덧방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거고, 그만큼 품질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시공비는 절약할 수 있는 장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도배지 떼고 곰팡이 처리를 업체한테 맡기면 부담스러우니까 곰팡이 제거제 같은 거 그냥 선생님이 중간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도배하는 방향으로 하면 도배 비용은 조금 올라가더라도 곰팡이 업체를 쓰는 것보다는 좀 저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도배랑 장판하면 넉넉히 한 200 정도면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200은 아마 안 될 거예요. 저 자주 하는 의사장님 같은 경우는 저거보다 더 지저분한 집도 많이 해주셨는데 내가 곰팡이 제거하고 그런 것도 안 하긴 했거든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불편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뭐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제 성향이 미리 이거 해놨을 때 또 곰팡이가 생기면 어떡하지를 고민하는 성향의 사람이라기보다 일단 해놓고 나는 급한 게 뭐예요? 세입자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겉으로는 티가 안 나게끔 만들어 놓는 게 저는 1순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곰팡이가 또 올라왔다던가 심해졌다라고 하면 그때 차라리 곰팡이 업체를 불러준다거나 곰팡이 페인트를 쓴다거나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되게 생각이 짧은 사람이어서 그렇게 행동하는지 모르겠는데 급한 물부터 끄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런 거를 완벽하게 처리해놓고 하려고 하면 행동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생각도 저는 조금 드는 것 같아서, 또 찻집에서 저처럼 하면은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누구보다 걱정을 많이 하는 언니를 두고 계시잖아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저도 걱정이 많더라고요. 저만큼이나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안 그래서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두 분이 가까운 게 아닌가. 원래 비슷한 사람끼리 100% 처리한다기보다 7, 80%만 잡아놓고 한 다음에 우리 입장이랑 또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두 분이 가까워진 것도 분명히 처음부터 보자마자 사랑스러운 언니구나라고 해서 가까워진 건 분명히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선생님 두 분하고 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람 간의 관계도 이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 집 같은 경우도 이 집을 알아가는 과정이 나는 필요한 것 같아.